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장재열 작가님을 모시고 좀 좋은 말씀 들어보려고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재열입니다.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상담 NGO에서 10여 년간 상담 활동을 해오고 있는 상담가 겸 작가입니다. 네, 오늘 장재열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번아웃에 빠진 분들, 지금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시작하기 힘들다,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 정도가 나에게 최선이다 싶은 분들께 지금 무너진 삶을 어떻게 다시 좀 쌓아 올릴 수 있는지, 실제로 그런 분들을 지난 10년간 많이 만나면서 성공 사례들을 경험한 장재열 작가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담 NGO라고 하면은 그게 뭐라는 곳인가 이제 좀 맞아.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담 NGO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상담을 자원봉사로 제공하는 곳인데, 심리상담센터처럼 뭐 다회기의 상담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에 대해서 조금 편견이나 무서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게 이제 접근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5회기 미만의 짧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이라는 걸 경험을 해보게 하고, 정신의학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또 함께 또 알아오고, 그죠? 네, 그랬던 거죠. 네, 제가 몇 년째 만나왔었는데 저희 채널에는 이제 처음 모시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책, 이 마이크로 리추얼, 사소한 것들의 힘이란 책이 너무 좋아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같이 나눠보면 사실 저는 좋겠다. 그전에도 초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책 광고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 20대, 30대, 넓게는 40대까지의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오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추천사를 쓰고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정말 내심 다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7월 초에 결국 저도 이제 책이 나올 건데, 책하고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나오면 아마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 거 봤구나. 내 거 참고했구나. 어쨌든 이 책 표지에서부터 말하는 게 성장 강박과 번아웃 범람의 시대, 저도 완전 동의하는 말입니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사실 이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앞으로 책이 나올 건데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상시 이렇게 카메라 밖에서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맞아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가치관을 공유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제일 많이 요즘 느꼈던 게 성장 강박이 너무 과해졌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제가 10년 전에 사실 상담을 시작할 때 돈을 안 받고 상담을 하는 거는 사실 정말 사회적으로 소명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진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이유는, 한 10년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덜 힘든 세상이 되겠지? 라는 어떤 사회적 소명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가, 그리고 어떤 마음 감옥에 갇혀 있는가를 봤더니 2010년대에 비해서 20년대에 훨씬 더 성장 강박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죠. 그리고 성장해야만 된다. 네, 해야 뒤처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유튜브. 네, 유튜브. 그 쇼츠, 릴스 이런 데 다 보면 강의 판매하고 PDF 막 12만 3천 원에 판매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너무 개개인의 생애 주기를 다 무시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2020년대 현재 누구보다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많이 사읽고 성장 강박에 빠져 있는데, 성장을 안 하고 다 번아웃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게으른 거는 정신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네가 나태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 읽고 더 열심히. 번아웃을 극복해야 된다는 표현이 전 되게 싫었어요. 번아웃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좀 이런 표현 쓰면 제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눈에 띄게 비전문가이신 분들이 번아웃 극복하는 법, 구독자가 많으면 권위자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없는 분들이, 구독자가 많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인생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막 번아웃을 극복의 대상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번아웃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다, 쉴 틈을 안 줬다, 생각할 틈을 안 줬다, 막 이런 식으로 오류를 자꾸 범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정정하고 넘어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죠. 네. 그 중에 뭐 물론 좋은 말들도 많겠지만 정말 그 불안 심리만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들이 솔직히 대다수죠. 그 네. 불안을 자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극도로 자극했을 때 그게 셀링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너 안 될 것 같지? 너 이러다가 인생 망할 것 같지? 라고 하면 강의를 팔고 나서 내가 부자 되는 강의를 들었는데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탓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너 탓이야 임마.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람을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제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공하게는 클레임을 안 걸고 자기 탓을 해요. 그게 저는 우리 사회를 더 번아웃으로 빠져들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성장 강박에 빠지게 했다가 성장이 안 되면 자책하게 만들고, 자책하면 번아웃이 되고, 이 사이클을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만났던 분들, 저희 상담소에서 만난 내담자분들이 약 44,000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번아웃을 겪으셨던 분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회복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은 몇 시간이지? 근데 일주일이 168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다녀도 진료를 가서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게 진짜 맥시멈으로 잡아도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진짜 맥시멈 잡아도.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전문가를 만나고 167시간은 나 혼자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나를 너무 막 함부로 대하고 나를 막 핥히고 있는 채로 1시간 만나서 마음을 후시딘 바르고 또 167시간 동안 핥히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나아가질 못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는 167시간 동안 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회복은 전문가랑 이 내담자가 2인 삼각으로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는 167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리추얼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했고, 21가지 리추얼을 소개하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네, 정말 이 러닝머신 위에 우리 올라탄 것처럼 책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저희도 맞아요. 항상 다른 채널들과 비교하면서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번아웃 오고,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모두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사회에서 아무리 사회 탓해봤자 사회는 잘 안 바뀌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갖추면서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리추얼이라는 개념을 맞아요. 이제 도입을 했어요. 네. 네, 리추얼이 뭔지 그 개념을 좀 설명 부탁드려요. 리추얼은 쉽게 말하면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냐면 하루에 10분 이내로 아주 짧게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규칙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루틴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루틴 같은 경우는 나의 성장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뭐 매일매일 0단어 100개씩 외우기, 뭐 30분씩 스쿼트 하기, 그날은 조금 힘들지만 이게 쌓이면 성장한다, 이런 느낌이라면, 리추얼은 그날 그 하는 행위에서 내가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즉각적으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돌보는 행위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매일 짧은 시간 내가 나를 대접하거나 환대하는 습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본인 얘기가 일단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스스로 번아웃에 빠지신 적이 저는 몇 번 있기 때문에. 개복치예요, 별명이. 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쉬었잖아요. 네. 쉬고 이제 회복됐구나 싶어서 친구가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너 일을 중단해서 회복된 거라고 생각해? 너 처음 퇴사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 휴식기도 그렇고 그냥 축 늘어져 있을 때보다 규칙적인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시점부터 회복한 느낌이 들지 않니? 블로그에 글 쓰기 시작하고 등산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 말이야. 그때쯤부터 네 목소리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 이라고 친구가 말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인생에서 3번의 번아웃이 있었는데, 첫 번째 번아웃은 아예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제가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제 처음 번아웃에서부터였고, 그 전에 저는 이제 패션 기업에서 HR 담당자를 하는 그냥 완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회사를 퇴사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야,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벌을 받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한테 추천받았던 게 글쓰기 치료였거든요. 매일매일 블로그에다가 하루에 한 편씩 저의 회복을 위한 글쓰기들을 올렸는데, 사실 그게 한 5만 명 넘는 팔로워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저도 되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저도 막 이런 상황이에요, 공감대를 얻으면서 책으로 나오고, 그 첫 책이 베스트셀러
가가 되면서 저는 생각지 못하게 이 마음과 관련된 영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글을 쓰는 그 행위가 저는 저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했던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3번의 번아웃이 있었을 때마다 그런 변곡점이 있었더라고요. 뭔가 리추얼이. 네, 리추얼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번아웃 앞에서는 무작정 뭐 퇴사하거나 휴직하고 쉬는 것도 답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의지로 극복한다는 것도 답은 아니다. 그러면 번아웃은 뭐냐? 매일매일 내가 할 일을 하고 오늘을 살되 그 안에서 내가 나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구나.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내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찾다 보니까 이미 서구권에서는 리추얼이라는 개념이 아주 흔해지고 있는 과도기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이것을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이미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삶에서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책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딱 점이 찍혀 있고 파장이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근데 그냥 리추얼도 아니고 마이크로 리추얼입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마이크로 산책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맞아요. 왜 하필이면 또 마이크로가 붙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리추얼을 다들 좋아하셨어요. 한 20가지 이상의 리추얼들을 이제 찾고 또 개발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처방처럼 이렇게 이거 해보세요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리추얼 강박에 빠져요. 루틴처럼 동그라미를 막 치고요 달력에 나 한 달 내내 하려고 했는데 27일밖에 못했다면서 또 자기랑 자책하고 하루하루에 너무 공을 들이다가 요거 하느라 또 지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작게 쪼개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마이크로 리추얼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단어는 그냥 제가 조어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작은 리추얼들을 저는 소개하고 있냐면 이 책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선 하나 그을 힘만 내도 괜찮아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 진짜로 제 내담자 중에 매일매일 노트에 선 하나를 긋는 걸로 쌓여서 회복을 경험하신 분도 계세요. 사소한 것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방 안에 들어가신 은둔형 외톨이 분이었는데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취의 경험이 필요하다. 성취의 경험을 위한 리추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진짜 사소한 거 100일을 해보자. 내가 이걸 하겠어라고 결심해서 했네?를 직면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 아무거나 해도 좋아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혹시 책 한 줄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만화책 한 장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못 하겠대요.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선한 정도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라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의심반으로 이제 한 거예요. 100일 동안 이 친구가 선을 그으면서 한 70일 지나면서 선만 그기 심심하니까 사과를 그려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뭐 별도 그려도 되고 막 전 좀 주접을 많이 떠니까 하늘도 그려도 되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림 재밌네?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성공하고 나서 100일 때 이 친구가 집 밖으로 못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언젠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치펜 타블렛을 선물로 줬어요.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도 계속 선 하나씩 끊는 거를 이제 선물 때문에라도 한 거죠. 한 200일 정도 꾸준히 하다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은둔 욕구를 추월해버리면서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이메일이 딱 와서 어머 이 친구 오랜만이네 이러고 열었는데 사진 2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장은 자기 동네 지하철역 사진 하나, 하나는 상가 계단. 그래서 내가 어머 이게 뭐야 그랬던데 나왔다. 제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1대1 교습소를 찾았대 미술을. 왜냐면 사람들 속에 섞이긴 아직 겁나니까. 근데 내일 첫 수업인데 내가 또 포기할까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새벽 5시 반에 한번 그 사전 답사를 왔다고.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어머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그때 이후로 깨달았죠. 나를 일으키는데 선생님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나구나. 정말 선 하나라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 작은 마이크로한 것들을 찾아 헤맨 거예요. 왜냐면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감을 가진 거죠. 네. 저도 진료실에서 진짜 작은 걸로 사소한 걸로 시작해보자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드리는데 네. 하루 책 한 장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책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요. 맞아요. 집중력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의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사소한 것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사소한 이런 마이크로 리추얼이 중요한 거고 산책 좀 해보세요 라고 생각하면 또 의무라고 받아들여서 남들처럼 빨리 뛰어야 될 것 같고 막 2-3km 걷고 만보 걸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책에 나온 것처럼 100m 맞아요. 그냥 마이크로 산책하는 거 그걸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우리 삶의 변화는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 저희 내부자들 채널에는
마음과 이제 우리 뇌가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시죠. 혹은 안 그렇게 살다가도 힘들어서 잠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께도 이런 작은 변화가 분명히 삶의 변화를 분명히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 맞습니다. 계속 그런 걸 봐오면서 좀 얘기를 나눠온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장재열 작가님이 이제 본인은 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네. 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정신과 치료에서 솔직하게 느꼈던 좀 아쉬운 점이나 좀 이렇게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2인 삼각이라고 생각한다는 네.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저희가 좀 이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진짜 솔직하게 해도 돼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